네, 2부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순서는 우리가 매번 그 특별 게스트를 모셔가지고 지역의 가장 큰 현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천 평화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이신 우리 김말숙 YWCA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몸이 좀 안 좋으시다고. 네, 감기 걸렸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원래 이렇지 않는데 좀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기 약사도 감기에 걸리나요? 네. 참고로 우리 김말숙 회장님은 또 약사 또 약국을 또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시민 팟 이런 게 이제 우리 팟캐스트인데요. 이 팟캐스트 같은 거 뭐 출연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 없어요. 뭐 전혀 없네. 네.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네. 좋은 일 하시니까 지금. 네. 그래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화소녀상 문제는 인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소녀상 건립운동이 네. 거의 많이 되고 있고 네.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천도 이제 그 건립을 하기 위해서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인천에 뭐 많은 수많은 단체들이 이렇게 많이 뭐 진보 보수 단체를 모두 포괄하는 많은 단체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먼저 우리 집행위원장님한테 좀 물어보시면 일반 시민들한테 왜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대해서 그 취지에 대해서 좀 간단히 먼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지난 작년 12월 28일 네. 정부랑 일본 정부는 위안부 합의를 했습니다. 네.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했는데 사실 합의를 할 때는 적어도 피해자인 당사자들한테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한다든지 어떤 조치가 있을 때가 합의가 되는 거고 또 용서가 되는 건데 네. 실질적으로 그 두 양국 간에는 그냥 외교상끼리 전혀 위안부 할머니들을 배제한 채 그냥 외교적인 합의만 했고 또 이것이 불가역적이다까지 해서 인천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많은 분들이 이 합의는 무효이다. 당연히 네. 무효이기 때문에 그 무효에 대한 그 서명 운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말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기리고 명예를 되살리고 다시는 이제 그런 일이 없게끔 인천에도 평화의 소녀상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냐. 그런 와중에 이제 저희가 보니까 사실은 2011년에 일본 대사관 앞에는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올해 지금 현재까지 한 40여 개 곳, 그러니까는 전국적으로? 뉴욕뿐만이 네. 아니라 뭐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까지 하고 해외까지. 또 그런 와중에 인천이 없다는 게 사실은 네. 특히 광역시 중에서는 없는 게 너무 좀 창피했습니다. 그 논의 그래서 수백만 과정에서. 도시라고 계속 자랑하고 네. 그래서 광역시에도 없고 그래서 그런 광역시 중에 인천만 없습니까? 네네 인천만 없습니다. 인권이 없는 거는 똑같은 거네요. 네. 그래서 그런 나중에 그러면 그 뭐 무효 서명을 하는 병행 속에서 그럼 인천에도 평화의 소녀상을 만들자 그런 의미로 시작을 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하여튼 목표가 지금 소녀상을 이제 그걸 이제 제작을 해서 네. 그렇죠? 그 시민 모금을 통해서 그 돈 다 네네. 시민 모금을 통해서 네네. 했던 네. 어느 정도 돈이 좀 모아졌나요? 그러니까 이제 인천만의 시민이 이제 인천 시민들이 모아서 이제 저희가 1억을 목표로 했습니다. 1억이요. 네, 사실은 그 우리가 보통 소녀상 하면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자상인데 네. 우리가 생각할 때 인천 같은 경우는 또 바로 NLL에 접하고 있는 북한과도 되는 상이고 또 개항기에 맞서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상 인천만의 평화의 소녀상을 만드는 게 어떻겠냐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희 따로 만들기로 해가지고 그 금액이랑 또 평화상을 만드는 데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평화상을 왜 만든지 그리고 시민들이 저희가 뭐 전단지를 만들었으면 모두 다 이것을 왜 취지문이랑 또 하나씩 다 가게끔 해가지고 홍보 네. 비용까지 하자 그래서 1억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지금 현재 9월 30일까지 제가 뽑았는데요. 네. 현재 8,300만 원 정도 아, 모았습니다. 그러면 네. 1,700만 원이 약간 네. 근데 아마 10월 말까지는 가능할 걸로 보고 이 방송을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있으면 네.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좀 네. 해가지고 1,700만 원을 딱 맞추시면 네.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그 정도 1억 정도 되면 이제 건립 비용하고 뭐 여러 가지 부대 비용 이게 다. 네. 근데 이제 한간에 이제 또 이 소녀상이 건립가는 과정에서 이제 그 조각
소녀상에 대해서 네. 좀 지역사회에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 어떻게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실은 뭐 그 소녀상이라는 게 사실은 이렇게 고유의 소녀상이 딱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은 일본 대상 앞에 소녀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각인돼 있습니다. 사실 저도 소녀상 하면 그 각인돼 있기 그 때문에 의자에 앉아 있는 네네 사상이죠. 그죠. 여기 네. 제가 가져놨지만 이 초등학교 소녀상이 그 의자에 앉아 예, 있는. 예, 그쵸. 그러니까 각인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인천만의 소녀상을 만들자 했을 때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인천에 3군데 정도, 음흠. 그러니까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런 공개 입찰을 한 거거든요. 아니 공개 입찰은 아니고요. 제한. 저희가 제한. 이제, 예, 아, 저희가 이제 차는 사실은 좀 6월 그렇고. 8일 날 발족을 하면서 네. 아주 꿈을 갖다가 아주 단시간에 하자. 음흠. 예. 그래서 8월 15일 날 건립을 네, 하자. 좀, 아하. 그래서 네. 6월 8일 발족을 함과 동시에 인천의 3곳에 그러니까는 뭐 민해촌 관련 조각가 그리고 또 우리 동암역에서 가끔씩 보시겠지만 그 스티프로 만든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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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그 분이랑 음. 또 그다음에 이제 인천 그 아시아드 주경구장에 그 조형물을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을 갖다 의뢰를 받아서 예. 그 분을 이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음. 근데 그 과정 중에서 사실은 저희가 기간이 워낙 짧았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한 3개월 이내에 만들 수 있는 분을 선정을 하는 과정에 그 선정되지 못한 분들이 봤을 때는 사실은 이것이 소녀상이 하나의 작품인데 작품을 어떻게 그렇게 단시일 작가한테 일률적으로 하냐. 그리고 또 그 작가가 적어도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작품이라는 건 작가원이 있으니까 그런 데에 대한 좀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요? 예, 그 선정 과정에서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그 시민들과 약속한 관계이기 때문에 15일 목표로 해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인천 소녀상을 만들고 있는 분은 돌 조각을 한 분입니다. 네, 근데 네. 이런 지금 여기 이 소녀상 같은 경우는 흙으로 틀을 빚어서 만들어서. 예, 그래서 떠가지고 만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돌 조각을 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흙으로 만든 다음에 다시 또 FRP로 해가지고 돌처럼 하는 그런 그러니까 과정이 한 4과정 정도 거치는데 네. 근데 이제 그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가에 대한 이제 작품을 저희가 선정했으면 그 작품에 대해서 인정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선정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 저희가 이게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공개를 했던 네, 거죠. 공개를 이제 저희가 맨 처음에 아, 밑그림부터 작업 과정에 해가지고 대한. 네, 뭐 머리도 만들고 흙으로 만든 것들. 근데 사실은 그게 중간중간에 봤을 때는 좀 이렇게 우리 어떤 작품이 중간중간에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오류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한간에 이제 계속 그 SNS로 맞다 저렇게 우려를 했는데 과연 저런 문제로 나타냈구나 하면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소녀상이 네. 좀 마음에 안 든다. 네네 마음에 안 든다 그런 제기를 실질적으로는 선정되지 않은 그 또 다른 부류의 작가들이 논의를 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분들과 어떤 그 같이 이렇게 마음이 맞는 분들이 또 실질적인 이 그 김은성 작가라든지 이분들한테 그렇죠. 자기가 만든 작품이랑 딴 사람이 만든 작품은 달랐기 때문에 네. 그걸 갖다 사실은 작가로서는 인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심지어는 작가로서 할 수 없는 뭐 초등학교 수준이다 아니면 뭐 지금 만들어진 상이. 예,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인체 비율도 안 맞다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사실은 작품 하는 사람인데 그런 그렇게 어떤 네. 그 원색적인 그런 이제 뭐 비공개적이긴 하지만 그게 들어와서 한 자리가 좀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러서 그런 면에서 사실은 좀 힘들었고 그런 논란이 그래서 있어인 것 제작 같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그동안 좀 의견 받았던 거를 좀 수정안을 냈을 때 좀 더 많이 좀 합의점까지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네네네. 저희가 그러니까는 맨 처음에 이제 그 작가 선정을 위한 그 토론회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품 선정에서 작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럴 때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인천은 인천만에 서서 당당하게 앞으로 나가는 소녀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요구를 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 머리가 긴다 이런 것들도 작가가 보여주면서 했고 그다음에 이제 장소 선정이라든지 그 토론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나중에 이런 논란의 와중 중에서 이제는 그러면 정말
그 사진은 사실은 어떤 각도에서 찍느냐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배경색이나 이런 거에 다르고 또 이게 석고상이었을 때랑 또 청동으로 제작했을 때도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네, 그래서 저희도 좀 우려했던 부분이 그 네. 석고상으로 했을 때는 좀 비율이나 이런 게 사진상으로도 좀 길게 느껴졌다 이런 네, 네. 문제가 있었는데 네, 네, 네. 그 수정안을 보면서는 대부분 다 이렇게 크게 그래서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그래서 반영됐다 이렇게 네, 판단했던 그래서 것 아니 같고요. 저 아예 그 작품을 만들어진 작가의 그 작업실까지 작업실에서 가서. 가서 그러면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봐라. 그랬을 때 이제 그렇게 제작을 했는데 잘잘못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보니까 우리 김말숙 집행위원장님께서 그거 중간에서 힘드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묻어나요. 저도 저도 지역에서 저도 몇 번 듣고 뭐 네. 술자리에서 얘기를 많이 듣고 했는데 네. 어떠세요? 좀 논란을 좀 보신 사람 어떤 이거 많이 논란을 보시면서 어떠신지 좀 의견을 한번. 상당히 민감한 문제라 이거 참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게 예술의 문제는 이렇게 그 협의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최근 거는 박영근 시인 그 12건 이게 부평 글링몬다 했던 거.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올해 그 5.3 30주년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할 때도 서로 간에 이게 예술성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의견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선정되면 그분한테 조언을 이렇게 의견을 할 수는 있지만 마지막 그 예술 작가의 그걸 믿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좀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어떤 제작 토론회를 통해서 그래도 이제 많이 좀 가까워져서 좀 다행스럽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작가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면은 네. 작가의 예술가로서의 어떤 그것만이 아니라 그 작가가 어떤 예술적 가치를 추구해 오면서 작품 활동을 해야 하느냐. 만약에 이런 신뢰가 있었다면 사실은 그 우리의 각인된 앉아 있는 이 평화의 소녀상과 다른 이 추진위원회가 요구한 서 있고 당당하고 뭔가 이걸 헤쳐나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네. 신뢰할 수 있지 않았겠나. 저는 어떻게 보면 좀 거기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실제로 그 많은 그런 그 예술 활동을 하고 우리가 또 평화의 소녀상도 좀 더 정부가 이 일본하고 불합리하게 합의하고 이런 거를 시민과 함께 시민의 힘으로 바꿔보자 이런 취지로서 운동의 한 차원인데 이거를 같이 운동을 계속 해왔던 그러면서 이런 뜻에 공감한 작가들이 이 운동 과정에 어떤 이 예술가로서의 어떤 참여하고 기여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네. 이것을 어떤 모금 액수나 또 이제 다른 요인에 의해서 어떤 작가 선정의 그런 뭔가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다양화됐다라는 거죠. 이런 속에서 좀 더 공감대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기본적인 그 신뢰하지 않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진 데에서 결국은 작품 하나하나를 뭔가 정답이 없잖아요, 작품은. 근데 이제 그렇게 보니까 이제 계속 이 작품까지도 좀 불신하게 되는 그게 아니었나 이제 이런. 근데 아마 제가 예. 볼 때는 지금 이거 작품을 제작하고 계시는 그 작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좀 당혹스럽고 그럴 수 있긴 하겠어요. 왜냐하면은 같은 이런 조각을 같이 하는 작가들끼리의 그런 논쟁이 뭐 충분히 저는 있을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나는데 논쟁이 좀 뭐라 그럴까 진행되는 수준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못하긴 하지만 과정을 보면은 참 익숙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예술인들에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자존심. 인천 예술인에서 뭐냐? 우리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대형 건축물은 미술 장식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그렇죠. 있습니다. 규모에 그렇죠. 따라서.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 인천의 공공이나 또 일반 그런 이 개인 그런 건축물에서 미술 장식품 이런 거를 조각이나 그림이나 사실 이런 부분을 이제 심사위원회에서 네. 이걸 심사해 갖고 설치하게 돼 있는데 과연 그동안 공개되지 이러한 않고. 작품들에 대한 심사 결과에서 어떠한 분들이 음. 많은 여기서 혜택을 받았냐. 네. 이것이 예술인들 사이에서 아주 뜨거운 감자예요. 사실은. 음. 그리고 그것이 미술이냐 그림이냐 아니면 조각이냐 또 이거에 따라서 심사 결과가 이게 뭐 객관적이었다 아니었다 제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사실은 또 이러한 그 많은 이 작품들이 그 뒤에
정상적이지 않은 이런 부분들로 진행되는 사실 이런 불신 속에서 그런 속에서 각자의 작가들이 어느 쪽에서 그러한 부분에 혜택이면 혜택이고 어떻게 활동을 해왔느냐 이런 게 예술인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하게 퍼져 있는 거거든요. 아닙니다. 그건 네. 좀 사실과 근데 그거는 다른데요. 전에는 그랬습니다. 우리 이한규 의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 이 미술품 장식, 그러니까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지면 의무적으로 네. 공공미술을 해서 조각이든 그림이든 설치하게 돼 있는데 그게 군구의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 차원에서 할 때는 사실은 작가와 구나 공무원들과 유착을 통해서 일종의 예를 들어 1억 원짜리를 한다 그러면 작가한테 1억 원을 주는 거거든요. 작품 제작비로.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비리가 많아서 제가 그걸 대표 발의해서 인천시 조례로 다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인천시 미술품 장식 그 심사위원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 전에 심사위원 통보를 해가지고 로비가 완전히 차단되고 그래서 분구에서 했던 거를 시로 이렇게 권한을 최종 심의를 네, 시에서 하는 이제 거죠. 모든 걸 시에서 하고 시에서 심사위원들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로비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꽤 많이 전에보다는 좀 됐는데 위원회 문제는 내가 따로 할 얘기도 많은데 네, 네. 아, 오늘 이게 아닌 것 너무 같아요. 벌어지는 것 같아요. 네, 제가 한 말씀 그래서- 드리면 저는 이번에 그 지난번에 우리 김말숙 집행위원장님이 어떤 방향의 소녀상이었으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토론회 때도 저도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부산 걸 보여드렸어요. 부산에는 서 있는 겁니다. 네. 입상. 네, 입상입니다. 제가 지금 이 스마트폰에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아니,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저는 앉아 있는 것 너무 가녀리고 순정적이고 불쌍한 표정 이런 거죠. 지금 그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근데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박근혜 정부와 아베 정부가 정말 우리 정말 피해자인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거를 무시하고 이 합의를 한 거에 대한 지금 반대 투쟁 과정 아닙니까? 네, 네. 따라서 과거에 2011년도에 일본 대사관에 있는 그 정말 가녀린 그리고 정말 소녀상 같은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은 좀 더 투쟁의 모습이 필요하다. 이제는 지금 투쟁의 일환으로 이걸 만드는 거지. 그 뭐 기념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안부를 끌려간 게 뭐 기념할 겁니까? 우리가 결코 역사에서 부끄럽지만 잊지 않아야 되고 일본의 그 사과를 받아놔야 되니까 이제는 좀 당당하게 만들자라고 제가 주장을 했었고 그런 거를 좀 그렇게 잘 추진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막판에 네.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돈도 내고 여러 사람들의 많은 단체가 합쳐져서 이거 하는데 이런 작품성 가지고 이게 소녀상을 대표하는 이게 소녀상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는 좀 작가를 믿어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그래서 뭐 그 지역사회 그런 뭐 작가 사이에 논란도 많아가지고 지난번에 대표자 회의를 한번 해가지고 계속 결정을 한 거 네, 아니겠습니까? 대표자회에서는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과 약속이고 또 사실은 대표자에서 결정한 작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우려가 있지만 그런 상황들을 다 감수를 하고 예, 그대로 진행하는 걸로 논의가 됐긴 합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이제 개인적으로나 들려오는 이제 소리를 갖다 들을 때는 사실 저도 사실 안타깝습니다. 근데 조금 얘기가 이게 빗나가긴 했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처음에 사실은 집행에서 좀 이렇게 무리하게 이제 그런 시간을 일정을 좀 두면서 잡으신 거죠? 사실은 저희가 그런 그 과정을 거쳤지만 충분히 더 많은 그러니까 이렇게 논의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 과정에 미흡한 건 사실이지만 제가 뭐 작가를 뭐 변호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 작가가 저는 그 이전에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그 작년에 그 일본군 위안부 합의 저희가 그 무효 서명을 하는 과정 중에서 이 작가가 그때부터 소녀상을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본인이 했던 노력들이 과연 그 동안에 뭐 물론 뭐 30년 운동을 한 사람들이랑은 비교할 수 없지만 그 충정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말 좀 당당하고 좀 활기차고 좀 예쁜 우리가 지켜야 할 그런 그리고 앞으로 그렇습니다. 나아가야 될 소녀상으로 만들려고 하고 지금 있습니다. 지적해 준 네. 대로 작년에 위안부 합의 이후에 굉장히 국민들의 분노가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까지라도 그렇게까지 이렇게 몰랐던 일반 어떤 국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했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에 작가상가에서는 그 작품에 대한 얘기가 제가 볼 땐 제일 중요한 거는 소통인데 이거를 추진하고 있는 단체나 회원들과 얼마큼 소통을 하면서 이거 혼자 만드는 작품을 혼자 만드는 게 아니고 함께 만든다는 차원에서 제가 볼 땐 중간에 계속 공개를 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소통이 좀 굉장히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남는 문제는 어떤 상을 만드냐도 중요하지만 상을 건립하고 세운 다음에 어떻게 보존하고 관리하고 할 거냐도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그것도 좀 걱정들을 많이 하셨던 그래서 거죠. 이제 그 다음 주제로 네.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이 소녀상이 언제 이제 하는지 만들어지면 장소에 대한 것도 건립 장소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것도 제가 볼 땐 지역사회 또 꽤 논란이 또 많이 됐던 것 같은데 네, 이거 좀 저희가 설명을 좀 이거에 해주시죠. 거의 한 3번 정도의 토론 아. 단계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맨 처음에는 이제 오셔서 알겠지만 뭐 굉장히 많은 곳들 뭐 하다못해 월미공원도 얼마 나왔었고 네. 뭐 동일방직 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가 그 중에 한 4군데 정도를 압축했습니다. 부평공원, 중구청 앞 그리고 남구의 시민회관 시민회관, 쉼터랑 네. 종합문화예술회관. 아. 그래서 이제 그 다 각자 의견이 너무 분분합니다. 사실은 어떤 분은 여기 아니면 자기 돈 달래는 사람도 있었는데 사실은 이런 네네네, 정말. 아하.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그러면 아유 가져가십시오 할 정도로까지 그런 분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추진위원이 우리가 지금 현재 830명 좀 넘습니다. 그 9월 말인가 지금 한 850명 정도 되는데 850명. 그 당시 한 600명 정도 추진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은 사실 3만 원 이상 돈을 내고 내가 여길 정말 그런데 참여한 사람들에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네 중에서 2군데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2군데에서 저희가 중앙공원이랑 인천 종합문화예술회관을 뽑았습니다. 중앙공원이 아니요, 저기 부평공원. 부평공원. 예. 예. 제가 네. 그래서 이제 2개 가지고 또 한 번 더 논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인천 종합문화예술회관을 1순위를 정했습니다. 1순위를 하고 2순위가 이제 부평. 네, 그렇게 정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렇게 정하고 나서 인천시하고 이제 그 여성정책과의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쪽에서 이제 시장님의 의견인지 아니면 시의 의견인지 모르지만 우리도 사실은 종합문화예술회관은 접근성이나 뭐 교육성은 좋지만 역사성은 좀 떨어지고 거기에 너무 많은 그 조각이나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사람은 많이 가지만 지나가는 길이긴 합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가 역사성이 없다. 나는 이제 지적을 받고 시에서 이제 그러면 자기네가 한번 여성단체 쪽에 한번 시민들의 의견을 좀 장소에 대해서 다시 그러면서 문제 제기한 거는 저희가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아니요, 조사 끝났습니다. 조사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진위원이 600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한 325명 정도가 그 당시는 이제 예술회관을 추천했기 네. 때문에 저희가 300명을 갖다 근거로 해서 냈습니다. 그랬더니 300만 시 중에 300명이 있을 수가 있냐 그래서 내가 이분들은 일당 만에 해당된다 사실은 그렇죠. 네, 만분의 그렇죠. 네. 기금도 내고 그리고 사실은 만약에 추진위원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계속 매주일 매일 우리가 합의 무효 서명 나갔습니다. 그래서 만들자고 우리 서명 받은 그 용지를 갖다 보내주겠다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공무원 시 측에서는 자기네들이 그러면 여성단체나 이런 쪽에 좀 해보겠다. 그러면 정확하게 지금 시의 여론조사 결과는 안 나온 건가요?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나온 겁니까 시는? 시에서는 이제 부평 저한테는 이제 6천 명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여성단체 회원들이 꽤 많습니다, 사실. 근데 왜 여성단체 회원들한테만 여론조사를 하나요? 소녀상이라는 게 모든 그 여성정책과에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갖고 있는 내용 리스트가 그런 그래서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단체 회원들이랑 그다음에 그 여성문화회관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6천 명 정도인데 그 중에서 3,000명, 50% 이상이 부평공원을 했다고 제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의 소녀상 추진위원회에서는 소녀상의 그 추진위원 6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1순위로 예술회관. 9월동 문화예술회관 광장 쪽으로 잡았고 인천시는 그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해서 다시 6,000명을 여성분들 6,000명을 대상으로 했더만 부평공원이 나왔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굉장히 자기적이죠. 왜냐하면 여성문화회관이 부평에 있습니다. 아니. 저기 그러니까 그렇다고 치고 여론조사한 네. 여성문화회관 지금 그렇죠. 여성가족재단이라고 하죠. 네. 그게 부평구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거기 수강생은 상당수가 부평 사람입니다.
그럼 저도 부평에 살지만 부평에 사는 분이 부평공원에 미군 기지도 있고 그러니까 역사성도 있고 아니 거기에 선호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의도가 의심스러운 게 왜 여성만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그 우리 힘 있는 시장님께서 인천의 핵심 자리인 우리 그 종합문화예술회관에 예. 지금 박근혜 정부하고 아베 정부가 만든 것인데 우리 박근혜 정부랑 우리 시장님하고 또 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거기다 놓고 싶지 않으니까 자꾸 핑계를 대고 저쪽 부평 쪽으로 좀 외진대로 내보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이제 듣기는 뭐냐면 조사 문항이 이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좋습니까? 이렇게 짧게 하고 부평은 일제 때 미쯔비시 공장과 이 일제 강점기 때 있었던 데가 더 옳습니까? 이러는데 누가 거기를 안 찍겠어요. 그러니까 자기적이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장소성도 있지만 이후에 이제 이게 소녀상이 섰을 때 근데 거기가 이제 어떠한 집회 장소라든지 아니면 이후에 그러한 그 모임의 장소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종합문화예술 앞에가 부담스러운 거죠, 실제는. 그러니 이제 이런 거를 다 관여해서 아까 지금 문항을 보니까 그냥 부평으로 하라고 하는 문항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도 좀 있는데 어떻게 맞는 말인가요? 저도 회장님. 그렇게 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그 매주일 집행위원회를 합니다. 집행위원회를 하고 그리고 이제 대표자회는 2주에 한 번씩 여태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바로 여기 오기 전에 19차 집행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8월 15일 날 시민들한테 그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 기자회견 때. 근데 이제 그때 여러 가지 상황상 뭐 연기가 된 상황이 돼서 저희가 10월 29일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부평공원이 아닌 또 예술회관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또 다른 또 어떤 또 액션을 취하거나 그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또다시 연기가 되는 상황이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저희가 거의 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작만큼이나 어려웠을 상황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제작 그 소녀상도 굉장히 많지만 이것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일단은 조금 그래서 결국은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표였어요? 그러니까 집행위원끼리 해서 집행위원회 의견이 달랐나 보죠. 네, 다수결로 이제 끝까지 어떤 분들은 뭐 정권 밝힐 때까지 기다리자 이렇게까지 가시는 분들. 장소를 네, 저희가 시민들이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한 데가 우선이다라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 사실은 그 저희가 그 예술회관이랑 부평공원에 했을 때 사실은 1순위를 예술회관하고 2순위로 사실은 부평공원을 한 그런 그 있습니다. 그래서 부평공원도 사실 많은 분들이 그리고 어떤 분들은 사실 또 예술회관을 한다 그러면 역사성이 있는 거죠. 네, 있기는. 막 와가지고 여기도 막 뭐 다시 그런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어서 또 그래서 그러면 여기를 갖다 우리가 대안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러면 우리가 돈을 1억 마저 걷어서 예술회관이 아닌 또 다른 곳 하나 더 만들자. 예, 그것까지 지금 진전이 됐어요. 다시 정리하면 지금 방금 한 이제 그 오기 전에 집행위원회에서 장소 문제와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이안도 부평공원을 받자. 네네네. 수용할 수 있다. 두 가지인데 저희가 이제 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 모든 것들은 대표자회에서 결정합니다. 최종 그래서 결정은 아직. 내일 아침에 7시에 저희 전체 대표자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래요? 네. 문자가 왔더라고요. 저한테도 네네. 오라고. 근데 저는 좀 왜냐면 이게 뭐 예술회관에 해도 되고 뭐 부평공원에 해도 되고 이것은 뭐 서로의 이거 무슨 삿바싸움 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 제가 볼 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은 예술회관 같은 경우도 추진위원 중에 한 600명 중에 한 300명 정도 아까 그 말도 좀 일리 있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300만 시민이 있는 모든 시민들이 다 보는 공공장소 쪽에다가 상을 만드는 것 위치를 더 잡다 보니까 그것도 일정 정도 좀 지적을 받을 수 있고 아까 언급한 대로 시도 일부 여성단체 회원을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도 좀 문제가 있고 저는 필요하다면 인천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공개적인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여론기관에 맡겨서 한 공식 공해가지고 어디가 제일 적절하겠냐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장소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제일 먼저 시하고 이제 제가 뭐 교섭을 했죠. 네, 맞습니다. 제일 먼저 교섭을 하고
정무경제부시장님까지 아. 만나서 조동환 부시장. 지금 이 추진위원회가 많은 우리 시민들이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건립 그 장소로서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이제 가장 1순위로 네. 해서 그 장소에 대한 당연히 협조해 드려야죠. 네. 당연히. 협조하기로 또 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네. 당연히. 그래서 제가 이거는 우리 시민 그 추진위원회가 하지만 어쨌든 최종적으로 상징적으로는 시장님의 어떤 결재까지 맡아서 가야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당초에 종합문화예술회관 그 관장님은 여기는 문화예술이 하는 장소라 그런 부분을 되게 부담스러워 하셨어요. 근데 아니 문화예술 관련 활동만이 아니고 또 우리 민족이나 또 우리 시민들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런 부분들을 다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시도 당연히 시 차원에서 시가 주도하지 못할 망정 그러한 시민의 공간까지 협조를 안 해주면 되냐. 그래서 그럼 어떤 절차로 이걸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종합문화예술회관은 시의 주무부서에서 협조 요청만 오면은 네. 자기네는 그거대로 따르면 되고 다만 건립 이후에 그 부분들을 관리까지 자기네가 책임은 못 진다. 왜냐하면은 문화예술 작품이 아니고 이거는 다른 부서에서 추진한 별도의 상징물이니까. 네. 그래서 조동함 정무경제부시장님까지 만나서 그런 절차로 이렇게 앞으로 협의를 해서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당연히 협조해 드려야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여성정책과가 갑자기 장소 문제를 들고 나온 거는 이거는 아니 시장님도 예. 사실 뭐 개인 우리 소통 네트워크 나가서 했을 때 당연히 협조를 하겠습니다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근데- 안 되는 거죠. 네네. 시장님과 정무경제부시장님이 일정 다 동의했던 협조한다라고 한 거를 여성정책과에서 다른 이유를 들어서 뒤집는다? 뒤집을 수 있을까요? 시장님이. 뒤질 수도 없죠. 당연히. 그럼- 이 과정에 뭐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시장님의 아니 뭐 여기 근데 어쨌든 상관없는데 저는- 시장님의 의도가 네. 그렇죠. 저는 여성정책과 협의 이후에 지금처럼 사실은 최근에 이제 우리 회장님을 다른 장소에서 만나갖고 딴데 거기서 계속 협조를 안 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좀 당혹스러웠어요.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진행됐는지 전혀 얘기를 못 듣다가 그리고 또 오늘 또 이렇게 최종 이제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네. 또 결정됐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굉장히 네. 정무적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시에서. 지금 모르잖아요. 문제는 결과는 자 이게 시장님의 의도인지 정무경제부 시장님의 의도인지 모르잖아요. 누구도 여성정책과의 의도인지. 어느 의도인지를 확인한 사람이 문화예술관지. 없는 거예요. 그 이후에 협상 이후에 지금 상황은 그래서 혹시 건립추진위원회가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왜 이렇게 협조한다고 하고 왜 이렇게 담당 부서에서는 자꾸 딴 데를 권합니까? 네. 혹시 이런 걸 해보셨나요? 제가 궁금한 거는. 따로 면담이 없었죠. 아니, 면담 그래서 요청이나 이제 뭐, 예, 이런 그 거를. 대표자 회의에서는 이제 네. 물론이지만 먼저 대표자 회의에서는 일단은 그러면 그 결정을 하기 전에 시장 면담을 요구하겠다. 네. 그래서 시장 면담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이게 10월 1, 2, 3 그때가 22일이어가지고 자기네 22일까지 결과를 준다고 그랬는데 그 조사 결과가 안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저번 주 금요일 날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 토, 일 또 개천절 끼고 그래가지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당연히 저희도 그런 입장에서는 내일 그걸 논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예, 논의를 해서 만약에 시장 면담에 그 구체적인 뜻을 말인데 제가 알기로는 뭐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그런 거는 사실 제가 그 뭐 예술회관도 갔었고 또 뭐 여성 국장님도 하고 했을 때 시장님 면담을 했을 때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여긴 역사성이 없잖아 이런 그런 의도였을 때 네. 이제 그러니까 다시금 가져 나와서 조절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여간 제가 볼 때는 그간의 초기에는 뭐 시장님이야 뭐 부시장도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협조하겠다고 했는데 하여튼 이후에 좀 장소 문제가 계속 좀 삐뚤삐딱 하는데 근데 또 누구 한편에서는 또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헌효상 세우는 것 자체를 별로 이렇게 탐탁해하지 않는 분위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마당에 뭔가 사람들이 많은 곳에 하는 거에 대해서 또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론 이제 기독교 단체 또 불교 단체에서 사실은 이게 뭐 어떤 정책 입장과 상관없이 정말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네. 그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대해서는 뭐
여야와 정책 입장을 떠나서 다 동의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장님과 그 집행부는 이걸 아무래도 이제 주도하는 그룹이 기독교와 불교 여러 큰 단체들이 다 들어오시긴 했지만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민주화운동, 좀 사회운동권이 좀 아무래도 주도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분들이 주도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는 느낌이 있고요. 음. 그리고 이걸 왜 여성 정책과가 주무과가 됩니까? 소녀상이니까 여성 정책과입니까? 아니죠. 우리나라 인천 시사를 편찬하거나 인천의 역사를 기념하거나 하는 것은 또 우리 문화재과도 있고요. 네. 문화관광과도 있고 또 문화 그 총괄하는 국도 있고 하는데 이걸 여성에게 맡겨서 여성들만 조사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뭔가 자꾸 이 중심축에서 벗어나서 아니 여성 정책 과장님이 시장님 뜻을 벗어나서 이걸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평으로 자꾸 가라고 하는 건 시장님의 뜻이 여기 문화예술회관은 안 되니까 명분을 만들어서 여론조사까지 해가지고 부평으로 보내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저는 보인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걸 수용하시는 건 전 조금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그거는 이제 저희 내일 아침 네, 대표자회에서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그 이제 이 참여 단체에서 보면 알겠지만 뭐 대부분에는 시랑 그 여성 단체 협의회가 주도한 데도 많아요. 뭐 화성문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렇고 그래가 또 뭐 안 되는 데는 자기네가 또 돈 주고 사가지고 또 딴 데다 설치도 해주고 이런 정도인데 사실 인천 같은 경우는 여성단체 협의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그 여성단체 협의회 그러니까 단체들이 뭐 여학사라든지 이런 데는 들어왔지만 그렇지 않은 그런 단체 정말 여기에 그 관심도 없는 그 단체한테 그 조사를 하는 건 사실은 어불성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아까 얘기했지만 아니 그 시민들의 일당 백인 일당 만인 시민들의 의견이 중요하지. 실은 자기네가 일률적으로 그런 어떤 조작 비슷한 그것까지 해서는 건 사실은 뭐,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상황입니다. 하여튼 뭐 네. 지금 뭐 집행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셨지만 지금 뭐 추진위원회 대표자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장선 문제가 가서 결정을 하겠지만 하여간 뭐 저도 뭐 계속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공개적인 저는 뭐 각관적인 여론조사를 통해서 하든가 뭔가 안을 잡아야 왜냐하면 지금 10월 29일 날 건립 지금 목표 잡고 계시잖아요. 네.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거거든요. 네. 그걸 다 설치하려면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라든가 행정적인 절차 문제도 남아왔기 때문에 하여간 좀 슬기롭게 좀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자가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 방법이 전 무난할 것 같아요. 사실은 여론조사 기법상 보면 약 500명 샘플만 그렇죠. 500 정도만 넘어가면 객관성을 인정받습니다. 그 오류 범위 내에서 오차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네. 500명 그리고 이게 문항이 복잡하지 않지 않습니까? 단순해요. 네, 단순하고 이거 어디다 했으면 좋겠느냐 네. 알고 있느냐 그렇죠. 평화의 소녀상 만드는 걸 알고 있느냐 어디다 했으면 좋겠느냐 또 어떻게 관리했으면 좋겠냐 한 두세 가지만 물어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약간의 비용이 들더라도 네. 우리 시에서 사실은 비용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여성 정책과가 정말 공정하게 하려고 그랬으면 예산 한 500만 원이나 1000만 원 들여서 이거 자기네가 해야지요. 근데 자기네 여기 돈도 한 푼도 안 낸 여성단체협의회하고 그 여성 그 문화회관에 있는 수강생이 언제 들어봤다고 이거를 그 장소를 결정하게끔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은 그건 도저히 말이 안 되고 수용할 수가 저도 여기 대표자 중에 한 사람이지만 저는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정말 바르지 않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좀 이후에 또 이렇게 나머지 그러니까 29일 날은 확정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장소에 따라도 장소에 조금 따라서 이제 원래는 그 예술회관으로 잡았었는데 광장으로 근데 만약에 부평공원을 가면 부평공원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제막은 못 해더라도 저희가 그 민혜총이랑 같이 평화 콘서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후에. 평화 콘서트를 진행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9일이 무슨 상징적인 날인가요? 아니면 뭐 그냥 기한을 이렇게 잡은 건가요? 기한을 사실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10월 평화 콘서트를 10월 마지막에 좀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여간 인천에서 이렇게 이 인천 평화 소녀상 건립을 위해서 거의 1억 가까이 시민의 성금을 모은다는 건 대단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많은 단체들이 이렇게 참여했다는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어떤 큰 어떤 이런 사람들의 정성과 마음을 하기 위해서는 그
소녀상뿐만이 아니고 건립 장소 그 과정이 다 원만하게 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또 그걸 잘 관리해서 뭐 언급하다시피 서울에 있는 소녀상은 일본 대사관 앞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지금 그 평화나비인가요? 그분들이 네, 계속 평화나비 그거를 지키고 이런 운동을 벌이면서 이제는 거의 상징적인 어떤 장소가 됐고 그런 것처럼 작품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본다고 하더라도 인천에서 좀 그런 이후의 과정, 이후금 일정은 이제 뭐 그런 것까지 다 고민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한시적으로 딱 뭐 3개월이면 뭐 3개월, 5개월에 잡아서 건립 추진위원회 이제 발족이 됐고 과정 중에 있지만 또 이제 저희 또 다른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천에 지금 현재 한 230여 개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좀 이렇게 편향적이지 않고 또 종교나 이런 면에서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다 백서로 발견할 생각을 하고 있고 아, 책됐어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사실은 평화의 소녀상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과정이고 그 평화의 소녀상을 어떻게 지켜가고 또 어떤 의미로 또 시민들에게 다가갈 것인가 사실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평화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과정들도 저희가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평화나베 뭐 이렇게 수요 집회도 하지만 만약에 된다면 저희도 인천 같은 경우도 뭐 한 달에 한 번씩 뭐 집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평화 어떤 그런 걸 하면서 지켜나가도록 노력을 근데 하겠습니다. 이제 저도 네. 부평에 있으면서 네. 이제 부평의 이제 미군 기지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일제 강점기 때 미쓰비시 공장이나 그다음에 영단 주택 그다음에 이게 그 음악 도시 그다음에 이제 부평 역사라든지 이런 게 우리가 역사 발자국 남기듯이 이렇게 그 아마 연장선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하나를 건립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그리고 뭐 집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후 꾸준하게 이제 인천 시민들 또는 부평의 이제 그러한 일제 강점기의 역사의 하나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네. 교육과 같이 이렇게 탐방할 수 있는 것들이 좀 같이 연동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다각적으로 좀 고민이 네,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앞으로 이제 부평 미군 기지가 내년이면 돌아옵니다. 그러면 사실은 광명은 기초단체거든요. 광명도 이 소녀상을 광명 그 동굴 앞에 만들어 놨더라고요. 네. 사실은 부평이- 강학동굴요. 예, 강산에. 그래서 부평 정도 인구가 57만 명 정도 되면 사실 미군 기지를 찾아오면 그것도 인천시 재산이긴 하지만 뭐 부평 구민들이 또 힘을 모아서 만들 수도 있고요. 중구 또 이게 그 중구에 있는 구민들이 또 모아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 문호를 열어놓고 뭐 우리 300만 시에 딱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추진위원회가 앞으로 좀 평화의 소녀상 재단 뭐 이런 식으로 좀 변화 발전을 해서 지속적으로 아주 관리하고 집행위원장님을 아주 그냥 굴린다 굴려. 아 이게 좀 근데 지금 저도 요거 좀 마무리하고. 네, 이거만 네. 보면 느끼는 게 정말 너무 인천이 창피했습니다. 사실은 인구 10만 명의 도시에서 소녀상 하나씩 다 만들고 있습니다. 네. 우리 30개는 만들어야 될 상황인데 사실은 우리 뭐 물론 1억이라는 돈이 적진 않지만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정말 이 기회를 통해서 정말 인터넷 품마다 하나씩 있을 수 있고 정말 그런 것들 하기 위해서 아무튼 다시 거듭나는 그런 그 추진위원회 하려고 생각을 그러니까 하고 우리 있습니다. 집행위원장님께서 이거 집행위원 그 YWC 그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집행위원장 맡으셔가지고 열심히 활동해 주셔서 그나마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싶은데 몸이 굉장히 안 좋으시다고 하니까 이것 때문에 또 몸이 또 안 좋으신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은 아니고 다른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예. 이거는 사실은 신나는 누가 또 일이잖아요. 속색이지만 그렇죠? 신나는 일이죠. 사실은 힘들어도 신나는 일인데 뭐 이제 그렇지 않은 때문에 그런데 좀 더 그래서 우리 집행위원장님 좀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한다면.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인천 네네. YWCA가 사실은 회장님이시면서 이거를 하니까 사실은 내용적으로도 연관이 있고 인천에서 가장 오래된 시민단체 중에 하나인데 조금 Y랑 연관성과 소녀상 이런 관계 마지막 말씀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어떻습니까? 인천의 한 여성단체 저는 대표로서. 그거보다는 추진위원을 더 모셔야 추진위원회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농협 계좌를 불러드리려고 했는데 그렇죠. 그게 중요합니다. 예, 불러주세요. 네. 농협 계좌입니다. 301-0193-2475-11. 네. 그리고 연락을 좀 어떻게 드리려고 하면 연락은 저희 사무국이 424-0815. 뭐 이렇게 홈페이지나 카페 0815. 이렇게 815를 네네. 네, 거네요. 815. 광복절을. 그리고 네. 홈페이지는 ipg.mo 모두.at
네, 제가 네, 다시 네, 한번 아무튼 확인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후원 계좌는 농협이고요. 301-0193-2475-11 인천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추진위원은 3만 원 이상 입금하시면 소녀상 동판에다가 명단이 기재되니까요. 좀 이거 방송 들으시는 분은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저희가 이 사무국에서 그걸 다 연락이 가니까 네, 그렇게 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사무국 전화번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32-424-0815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못다한 얘기 좀 그 Y 얘기를 하나 할게요. 사실은 우리 교통사고로 병원에 들어가서 죽으면 그거 교통사고가 원인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 요즘의 상황을 보면서 YWCA는 그 사회적 정의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 저희는 사회적 정의라고 봅니다. 그 사회 정의가 이루어질 때 모든 세상이 아름답고 여성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평화의 소녀상도 마찬가지로 정말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YWCA가 참여를 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 소녀상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2부 순서로 인천 소녀평화상 집행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말수 YWC 회장님과 만나봤습니다.